2주차, 2차 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1차 시에서는 파이썬에 대해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파이썬의 그 개발 모드랑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요. 이번 2차 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될 그 파이썬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런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실습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습을 진행을 하려면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수단인데요. 통합 개발 환경은 영어로 IDE라고 하고요. 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약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기 위한 도구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 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에디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언어로 기계로 바꿔주는 이런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들이 다 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 어떤 코드를 수행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언어에 따라서 아니면은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이클립스나 뭐 jetbrains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시리즈 등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 개발 환경 이제 앞으로의 실습에서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할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방금 전에 설명드린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jetbrai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개발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고 뭐 사용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귀찮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서 배포하는 이런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개발 환경이 리플릿이라는 개발 환경과 그다음에 온라인 GDB라는 개발 환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리플릿이랑 온라인 GDB 두 개 다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두 개 다 사용을 해보시고 편한 거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DCU 코드인데요. DCU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그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습이나 이런 거 제출을 하실 때 이 DCU 코드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DCU 코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좀 아셔야 추후에 실습을 하고 실습을 제출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릿, 그 다음에 온라인 GDB, 그 다음에 DCU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진행 과정은 뭐 DCU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실습을 하고요.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실습 내용을 이제 DCU 코드에서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인 코드는 뭐 리플릿이나 아니면 온라인 GDB를 통해서 실습을 수행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실습 제출은 다시 DCU 코드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코드를 DCU 코드라는 온라인 저지 시스템에 제출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디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설명드릴 아이디는 리플릿이라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아이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리플릿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GDB고요. 이 두 가지 다 이제 웹 기반이고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리플릿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창에 repl.it를 치면 리플릿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도 되고 가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들을 계속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리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스타트 코딩이라는 그 버튼이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언어로 코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할 거니까 파이썬을 클릭을 해봅시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 클릭이 되고, 그다음에 create replet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들을 하나 설명해주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할 때 쓰는 편리한 도구들을 이제 나오는 건데, 뭐 도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버전 컨트롤, 패키지 관리, 디버거,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파일만 잘 신경 쓰시면 되고, 여기 main.py라는 여기 요 파일에다가 여기 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창이 이제 메인 창이에요. 여기가 이제 코드 편집기 창이고, 편집기 창이라는 거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창이고, 오른쪽은 이제 결과창이에요. 결과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코드 작성한 이 결과들을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편집기에서 작성을 했으면 요거에 대한 결과를 오른쪽 창에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 위에 보시면 요 런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작성한 코드가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이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리플릿이 뭐 제가 뒤에 온라인 GDB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온라인 GDB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릿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온라인 GDB가 편하시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온라인 GDB에 대한 설명이에요. 온라인 GDB가 현재 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걸 좀 제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기능은 굉장히 괜찮지만 속도가 일단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쓰기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GDB는 온라인 gdb.com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온라인 GDB는 리플리시랑 좀 다르거든요. 코드 편집기 창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편집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이제 결과창이 뜨거든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 GDB를 틀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오른쪽 위에 요 랭귀지라는 버튼 있죠. 예,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 랭귀지를 파이썬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파이썬 3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죠. 바뀌어서 여기 코드 편집기 창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run, debug, stop, share, save, beauty, 뭐 다운로드 코드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요 run만 기억하시면 돼요. run을 누르시면 내가 작성한 이 코드에 대한 결과가 어디 뜨느냐,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작성한 코드에 대한 결과가 요 밑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여기가 코드 편집기 창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결과를 볼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GDB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코드를 받고 싶으면 여기 다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새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좀 다 새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뉴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새 파일이 생기면서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따로 또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서 런을 누르면 동작이 되겠죠. 헬로, 이거 동작이, 요거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메인.점 파일을 기본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만들어도 아마 동작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쓸 일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파일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여기다 그냥 계속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세요. 여기 다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GDB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DCU 코드는 code.cu.ac.kr로 우리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주소고요. 요게 DCU 코드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습 과목에 대해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나중에 뭐 경진대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이냐에 따라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아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겠어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아이디 입력,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학번, 그 다음에 뭐 캡차 이렇게 뜨는데, 아이디는 여러분은 그냥 아이디 써주시면 돼요. 뭐 이메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이디 뭐 이렇게 아이디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로 쓰는 아이디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여러분들 이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저는 제 이름을 쓸게요.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똑같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써야겠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쓰고요. 이메일 주소도 꼭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써주시고, 그다음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번은 요걸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학번을 잘 쓰셔야 됩니다. 학번을 잘 쓰셔야 여러분들 그 수강 과목이랑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학번 제대로 안 쓰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수강 과목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번을 꼭 제대로 쓰셔야 돼요. 학번을 꼭 제대로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학번을 좀 뭐 어떻게 쓸까, 이게 대충 쓰겠습니다. 예,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캡차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영어랑 숫자 있죠? 이거 잘 쓰시면 돼요. W6, 저는 EH니까 이거 대문자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인밸리드 캡차 떴죠? 다시 쓰면 됩니다. 이럴 때는 ZT KQ. 네, 이렇게 회원가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된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테스트 아이디 2로 가입을 했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써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잘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메인 화면에 정보가 뜨거든요. 예, 요게 제대로 안 뜨면 여러분들이 학번을 제대로 안 쓴 거거나, 아니면 아직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그 학번이랑 그 다음에 그 과목이랑 매칭을 안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나온다,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여기 제대로 안 나온다 라고 안 나오시면 꼭 교수님에게 뭐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셔서 안 된다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 안 하시면 계속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메인 화면은 뭐냐면요, 여기 내가 현재 실습에 대한 현황이랑 과제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풀고 있고 몇 개를 성공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실습,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실습에 대한 링크들이 여기 이제 쭉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냐면, 맨 처음에 수강 과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강 과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내가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이 뜰 거예요. 여기 안 뜨면 꼭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현재 내가 풀어야 되는 실습이랑 과제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목을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과목을 시작하면은 매 주차마다 이렇게 실습 과제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실습 과제들을 주차마다 확인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여기 2주차 코딩 생각을 현실로 실습 1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그 실습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버뷰, 공지사항, 문제, 제출, 질문, 랭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문제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이번 주차에 풀어야 될 실습 문제들이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쭉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시도 횟수나 정답률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시도했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실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입력값, 출력값, 예시입력, 그 다음에 힌트,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 생각이에요. 알아볼 예정이고, 맨 처음에 설명드리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문제가 뭐 힌트의 소스 코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로 써 있는데, 실습이 좀 진행되다 보면은 여기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 아까 뭐 피자를 8조각 내서 그 피자 한 판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랑 출력은 여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입력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은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들이 이제 여기 입력이 나올 텐데, 지금 입력이랑 출력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없음이라고 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시 입력 1이랑 예시 출력 1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 입력은 만약에 입력이 있으면 예시 입력에 대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시 출력은 여기 만약에 헬로 월드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정상적으로 떠야지만 예시 출력으로 똑같이 나와야지만 답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힌트의 소스 코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오죠. 여기 보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뭐 아래 소스 코드를 보고 작성하시오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아이디 배웠죠. 전 리플릿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플릿을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보시면 이 소드 코드를 글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라고 했죠. 똑같이 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헬로의 H, W의 W, 또 월드의 W, 두 개에 대한 대소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쳤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런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출력 결과랑 그 다음에 예시 출력의 이 출력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답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출력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결과들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력된 결과랑 이 결과랑 똑같이 나오는지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아이디로 한번 출력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 정상적으로 나온다, 헬로 월드랑 이 헬로 월드랑 똑같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소스 코드 작성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제출만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해드린 대로 아이디에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DCU 코드에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요, 화면 잘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보면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정답입니다라고 뜨거든요. 아까 제출 버튼 보였나요? 이 제출 버튼, 요거 제출 버튼 누르시면 좀 기다리시면 정답입니다 뜨거든요. 정답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정답이 뜬 거고 제출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틀리게 썼어요. 뭐 W를 소문자로 썼으면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오답입니다라고 뜨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답이 틀린 거예요. 답이 틀린 거니까 정답입니다가 나올 때까지 좀 답을 고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틀린 게 W가 소문자로 나온 거죠. 이걸 대문자로 고치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정답입니다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프린트를 이렇게 P를 빼고 린트만 쓰면은 얘는 문법 오류거든요. 이런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비상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법 오류를 범한 거기 때문에 꼭 뭐 이런 걸 정확히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로 없으시면 정상적으로 정답입니다 라고 이제 상태가 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 하나를 푼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면요,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문제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1번 문제를 완료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다 푸신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교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출을 눌렀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오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되면은 여기 조교에게 질문하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목을 써주시고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뭐 쳤는데 뭐 오답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고 제출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푼 이 코드와 함께 조교한테 이 내용이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교가 질문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란도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문제 눌러서 체크박스를 확인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랭킹 누르시면 내 이름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게 다 100점이라고 뜨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거니까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출을 누르셨으면 여기 왼쪽 밑에 정답입니다 뜨잖아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내가 현재 작성한 코드랑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오답이 나왔으면, 뭐 오답을 썼으면 제출 누르시면 오답이 나오죠. 이것도 클릭해 보시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답이 나오시면, 잘 모르시면 바로 조교에게 질문하기 누르셔서 왜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모르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 오류를 범했다 같이, 뭐 프린트를 닌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법 오류를 범했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라고 뜨죠. 그럼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왜 오류가 뜨는지 나오는데, 지금은 뭐 오류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보통 여기 이걸 사용하기 전에 이 아이디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에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린트를 지우면 이렇게 네임 에러, 린트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오류가 뜬다고 해서 이거에 확인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일단 조교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왜 안 되는지 물어보시면 조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게 더 빠르니까, 일단은 안 되시면 일단 조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답이 뜨면 여러분들이 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오답이 뜨면 좀 차근차근 다시 해보셔서 정답이 나오게 한번 해보시고, 계속 오답이 나온다,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조교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아까 같이 문법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조교한테 바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DCU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강의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파이썬 2주차 1차 시 파이썬 토막 개발 환경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 중에서 리플릿이랑 온라인 GDB 두 개에 대한 사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될 온라인 저지 시스템인 DCU 코드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 환경이랑 그다음에 DCU 코드를 이용해서 떻게 실습을 하면 되는지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모든 개발 환경이랑 그다음에 실습 환경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